네, 오정근 교수 모셨습니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원래 중국은 위안화의 강세 정책을 쭉 기조로 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몇 년 사이 제가 보니까 최소한 2012년부터 2014년 초까지는 계속 강세를 해왔어요. 그래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였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나라든지 가장 강대국이 되려면 그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 나라 통화를 전 세계가 사용하게 하면은 예. 그 나라 강대국. 예컨대 2차 대전 전에 파운드화가 팍스 예. 브리테니카가 파운드화가 전 세계를 사용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과 미국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달러를 갖고. 전 세계에서 통용하는 바람에 미국이 전 세계의 강대국이 예. 됐죠. 중국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달러화가 위상이 흔들리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때 나온 얘기가 제2 기축통화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위안화입니다. 근데 중국도 예. 위안화를 언젠가는 미국이 다시 또 흔들릴지도 모르니까 예. 위안화를 최소한 아시아 지역 통화로도 하겠다. 이것이 이제 예. 중국의 일관된 목표인데 중국이 그야말로 대국 굴기 예. 세계 초강대국의 목표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2012년부터 그래프 한번 2014년까지 볼까요? 그래프를 한번 계속 그래프를 저기서 2012년 7월부터 그것도 쭉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예. 2014년 1월까지 내려. 왜냐하면 이게 그 나라 통화가 강세가 돼야 예. 그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세가 되는 통화를 누구나 갖고 싶어 합니다. 예. 지금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달러에 투자하는 것처럼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 위안화를 갖고 싶어 하겠죠. 예. 그래서 저렇게 강세를 가져왔는데 예. 그 결과 경제 성장률이 2012년부터 안 좋아지기 예.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을 제가 예, 한번 성장률 볼까요? 그림 예. 보면은 예. 그 결과 이제 그 다음에 그림을 제가 하나 그다음, 예. 제가 이걸 돌리겠습니다. 여기 예, 이거 우선 이제 예. 그 결과 수출이 안 좋아지겠죠. 예. 수출이 2010년만 하더라도 30%였는데 예. 지금 마이너스까지 갔습니다. 굉장히 나빠지죠. 아주 굉장히 안 좋아요. 그 결과 성장률이 2011년까지만 해도 10%대였거든요. 예. 10%이 쭉 떨어져 가지고 7.몇 %로 나오다가 떨어졌- 7.4%일 겁니다. 나오다가 금년부터는 7%를 겨우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중국의 국영연구소도 금년에 6.5까지 떨어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리 되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그동안에 10% 고성장기에 해두었던 과잉투자. 예. 이 과잉투자 해소가 큰 문제고 과잉투자가 되면 거기에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되고 지금 사실 저 7%도 믿을 수 없고 만일에 그런 얘기들이 예.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왜냐하면 7.0 이거 좀 이상하다. 예.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한 여러 통계들을 가지고 보니까 미국이 아마 제 기호로 컨퍼런스 보던가 어디에서 이건 좀 이상하다 하는 얘기. 사실 수출이 깨지는 거 보면 중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렇습니다. 수출이 저렇게 깨지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 7.0%를 두 분기 연속 유지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단 통계 신뢰성 문제들이. 그 예를 들어 7%라고 보더라도 10%대 성장률에서 계속 투자를 해오다가 7%로 떨어진 만큼 3% 성장률을 지탱하는 정도의 투자는 이미 과잉으로 전환이 된 거죠. 과잉된 거죠. 더구나 그것이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10%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과잉 투자. 제 예를 하나 들면은 저 2, 3년 전에 중국에 세미나, 저는 매년 거의 세미나에 중국에 가는데 가보면 중국의 북경에 가장 큰 건물이 있는데 텅 비었다고 그래요. 그 중국의 북경대 교수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저 건물을 가리키면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다, 텅 비었다. 이 정도니까 그런 과잉 투자 문제가 커지면서 나온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AIIB라고 그래서 중국 서부로 개발하자. 예. 서부에 그냥 그 아시아 인프라 뭐 예. 투자 펀드죠. 예, 그렇게 그거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나오는 거 도저히 이게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 위안화 강세화를 중국 정책의 일관된 목표였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예. 것이 이제 그래서 그 사실은 그래서 이번 처음이 아니고 몇 위안화 번 했죠. 절하를 쭉 그래서 이제 2014년 초부터 해왔어요. 한번 예. 돌려 예. 뒤로 돌아가 예. 보시죠. 뭐. 여기 예. 이제 그래서 2014년 초부터 6.0에서부터 절하를 해왔습니다. 예. 절하를 쭉 해왔는데 이 정도 갖고도 안 되겠다. 예. 계속 수출이 마이너스가 되고 하니까 이번에 급격하게 오늘까지 3일 연속 4.6%를 절하시켰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지금 현재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엄청난 중병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늘 것이 아침에 심각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면 이런 칼럼이 있어요. The yuan isn't ready to be a reserve currency입니다. 위안은 준비 통화가 되긴 아직 이르다. 그렇게 지금 준비가 바로, 되어 있지 예, 바로 중국은 지금 이제 그런 과욕을 갖고 대국 굴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이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중국의 이제 그 아주 수뇌부가 미국에 가서 한 얘기 중 하나가 우리가 대국 굴기는 아직은 아니다. 우리가 다시 신도광양해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막상 경제를 운영해 보니까 쉽지 않다. 지금 벌써 이제 이게 왜냐면 위안화를 사람들이 보유하게 하기 위해서 절상을 시켜 보니까 예. 경제가 견디지 다 못하고 깨지니까. 그러니까 예. 저렇게 절상이 돼도 경제가 견딜 만큼 튼튼해야만이 세계 예.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국 굴기, 소위 대국 굴기식의 위안화 국제화는 현 단계에서 일단은 포기하는 거죠. 일단 경제부터 살려야 일단은 되겠다. 경제를 살리자. 이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제 저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럼 두 가지가 문제가 예. 하나는 중국 경제가 그 정도로 안 좋은가? 한국 수출의 약간 예. 4분의 1을 보내고 있는 중국이 예. 그 정도로 안 좋은가? 두 번째로는 그러면 위안화까지 절하를 시작하게 하면은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원화와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예.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 엔화가 예. 엔화가 저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림을 보면은 이제 예, 한번 보시죠. 예. 예. 지금까지는 이제 여기죠. 이 이거, 파란 예. 것이 초록색이 이제 초록색이 원엔 환율인데 원백엔 환율이죠. 예. 원백엔 환율이 이쪽에 보면은 거진 1,400, 1,500원대에서 900원대까지 900원 한 30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이 정도 이게 지금 한 55% 자, 정도 좌측의 스케일 봐야 됩니다. 네네. 예. 한 55% 정도로 이렇게 예. 떨어진 거거든요. 예. 왜냐면 요게 요 우측 스케일이 이제 엔달러 환율인데 엔달러 환율이 거의 70엔대에서 예. 70한 3엔대에서 123엔대에 올라갔거든요. 예. 이렇게 올라갔는데 원화는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예. 원화는 거의 그냥 조금씩 등락은 있지만 거의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엔 환율이 거진 지금 제가 보니까 그때는 이 기간 동안에 원엔 환율이 원백엔 환율이 1,500원대에서 9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55%가 절상이 되면서 사실 이것이 어떤 파장을 가져왔느냐면은 일본 기업들은 수출하면 할수록 이익이 나서 예. 지금 현재 그 이익들을 지금 그걸 다시 연구개발 예. 투자에 써가지고 예. 그다음에 조금원들 임금도 올려주고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출하면 손해가 나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장 기업이 3분의 2 이상이 지금 영업 적자를 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영업 적자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이 문제인데 그것이 이제 일종의 지난 3년 동안 동아시아 환율 전쟁의 1라운드였는데 1라운드에서 한국은 1라운드에서 원엔의 질서가 무너진 거죠.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는 대개 그 이번에 위안화 평가자를 2라운드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엔화만 문제였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10대 1 페널티를 위해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연말에 엔달러 환율이 130엔대까지 가면은 우리나라 원달러가 1,300원 되면 10대 1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정도까지만 가면 우리 기업들이 좀 숨통을 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위안화가 국제화를 포기하고 말이죠. 포기하고 우선 경제부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절하를 시작하면은 이것이 이제 동아시아에 다시 동아시아 환율 전쟁의 2라운드 시작되는데 1라운드에서도 우리가 한국이 너무도 지금 참담한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가 완전히 지금 저성장에 늪에 빠져 있는데 2라운드에서 마저 우리가 패하게 되면은 우리 경제가 정말 소생이 힘들다. 이런 환율 경쟁이라고 하면 소위 경쟁적으로 자기 환율을 높이는 것, 말하자면 자기 통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것을 그렇습니다. 의미합니다. 그걸 이제 흔히들 경제학에서 말하는 근린 궁핍화 정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이제 결국은 과잉 투자를 했을 때는 해외에다 팔아야 되는데 해외에다 팔려면은 해외에서 싸게 팔려면은 환율을 올리면 되죠. 그럼 예. 자기 나라 국내 기업은 손해를 안 보고 예. 해외에서 달러 기준으로 싸지니까 많이 팔리게 되겠죠.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먼저 팔겠다는 건데 그런 얘기죠. 위안화가 이번에 어떻든 절하를 단행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영향, 네. 위안 대 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네.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좀 예. 보니까 지금까지는 위안화가 괜찮았어요. 우리는 예. 위안화는 그동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위안화 국제화를 해서 강세를 예. 해왔고요. 파란 게 이제
위안 달러 환율이고 빨간 게 원 달러 환율인데 예. 요게 이제 위안 달러 환율은 좌측이고 원 달러 환율 파란 건 우측인데 그 추세가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걸 가지고 원 위안 환율을 만들어낸 건데 예. 뭐 이렇게 길게 보면 거의 그냥 이렇게 등락은 있지만 이렇게 예. 가까워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180이 중심선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180대, 175에서 예. 180대 사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중심선인데. 약간 등락은 있지만 이리 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출이 대중 수출 보면은 이제 아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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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이 우리가 2010년에도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이 35%였어요. 아, 좋았군요. 정말 이때 우리 경제가 이제 좋았죠. 그러다가 지금 바로 작년에 마이너스 0.4, 금년에 마이너스 2.4거든요. 이게 예. 이렇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아까 보면 지금까지는 환율 요인은 아니고 예. 그 무슨 요인이냐? 크게 한 서너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예. 이게 우리의 수입 수요가 적어지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그동안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예. 중국이 우리나라의 중간재를 가져가서 예.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한중일 간의 생산 체인이 뭐 보완 관계였죠. 예, 예. 일본에서 이제 아주 기술 집약적인 소재를 가져와서 한국에 좀 가공해가지고 중간재를 만들어서 중국에 보내면 중국에서 완성재를 만들어서 해외에 내다 파는 그게 그런 밸류 구조였거든요. 체인이었습니다. 밸류 체인이죠. 그래 해왔는데 중국의 중간재 산업이 획기적으로 지금 발전하는 바람에 예. 지금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중간재가 일본에서 수입한 중간재보다 많아졌어.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좀 오히려 지금 부메랑이 들어오는 예.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정책적으로 중국 중간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 과거와 같은 가공 무역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는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은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중국 수출 많이 하니까 한국 경기 덩달아 좋아졌는데 이제는 중국도 그렇지 않아요. 중국도 제가 조사한 바로는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엔진, 그다음에 고기술 철강, 고기술 석유화학, 화장품 이런 몇 가지를 빼고는 거의 우리하고 기술이 대등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대등해졌기 때문에 위안화가 절하를 하면 우리나라 대중 수출이 오히려 감소할 수가 있고요. 그렇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무래도 문제는, 뭐 위안화 절하되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입하고도 줄어들겠죠. 예, 또 한 가지 문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중국하고 경쟁력이 우리가 약해요. 그렇잖아요. 중국 인건비가 한국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컨대 인도 시장에서 샤오미하고 우리나라 갤럭시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갤럭시에 밀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 위안을 절하면 우리가 밀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경제가 타격이 큰데 지금까지 1라운드에서는 일본만 고려하면 됐었는데 이제 2라운드에서는 시작되면서 위안화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투자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지금 저도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 중국에 지금 뭐 삼성 반도체도 나가 있고 현대차는 4공장까지 지금 착공을 했고 그 외에도 뭐 많은 공장들이 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앞으로 좀 중국 경제가 결과적으로 좋아야 되거든요. 좋아야 되는데 중국 경제가 안 좋으면서 그것에 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되고 있고요. 다만 중국이 그렇게 해서 위안화를 절하해서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공장들이 해외 수출을 많이 하면은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 경제 자체가 경착륙을 한다 그러면 제일 우리나라 해외 투자 문제가 경착륙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힘들거든요. 예컨대 베트남이 안 좋을 때 베트남에 들어간 포스코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것처럼 그래서 안 좋으면 그 나라에서 시장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국 경제가 지금 그래서 경착륙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이번에 아마 중국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미 기업별로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제 전체적인 통계가 좀 늦게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중국이 위안화를 저렇게 평가절하를 사흘씩 억지로 가져가는 거 보면 뭔가 속병이 좀 있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게 이제 두세 개 하나는 첫 번째로는 과잉 투자. 과잉 투자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체면도 무시하고 G2라고 했거든요. G2 체면도 무시하고 G2 체면도 아니죠 지금. 체면도 무시하고 위안화를 대폭적인 절하. 그것도 3일 연속 절하를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이 과잉 투자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금융이 부실됩니다. 예. 지금 중국 금융기관들이 말이 아닐 겁니다. 예. 그러면 중국 금융기관들이 저기 부실 때문에 올랐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은행들이 거의 다 국영이기 때문에 기업들을 그냥 돈을 대주고 있는데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과잉 투자니까 금융이 부실하고 그 금융 부실을 정부가 대주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국 재정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질 거고 예. 그러다 보면 그런 시나리오를 계산해 보면은 중국이 이번에 위안화가 단발성을 거치지 않고 최소한 내년 말까지는 절하를 계속 할 거다. 그리 보면은 지금 위안화가 지금 현재 6.4까지 갔는데 달러당 예. 내년 초에 5, 6, 금년 말에 6.5, 내년에 6.67, 내년 말에는 그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라도 경기가 살아나면 다행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한중일 이런 이제 소위 수출 강국들이 일제히 경쟁적으로 네. 절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교역 시장 전체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절하하는데 절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안 좋았어. 예. 교육 성장률이 낮아져서 수출이 중국의 과잉 투자를 해소할 만큼 안 될 경우에는 중국은 경쟁률입니다. 경착륙이 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포인트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번 12월쯤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겁니다. 예.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12월로 보시는군요. 예, 저는 12월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많은 사람들 9월 얘기했지만 이번에 그 스탠리 피셔 부의장도 9월은 좀 힘들 거다 얘기를 했고 사실 스탠리 피셔 부의장의 얘기가 옐렌 의장의 실세죠. 예, 옐렌 의장의 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걸 밀고 그리고 여러 지표를 보니까 고용은 좋아졌는데 물가 상승률이 0.2%예요. 예.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가 2.0%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옐렌이 금년 중에는 언젠가 한번 하겠다 했기 때문에 12월쯤에 올리는데 문제는 12월에 올리면은 돈들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예. 중국하고 일본은 외환 보유액이 4조 달러, 2조 달러이기 때문에 예. 좀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은 계속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절하 정책을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환 보유액이 뭐 그런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서 금리를 올려서 외화 유동성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원화 가치는 대위안화에 대해서 절상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미리미리 좀 해와서 되는데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딜레마에 봉착하게 됩니다. 참 그렇다고 해서 사실 한 나라의 경제 통화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환영하거나 촉구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 참 이게 답답한 그것이 문제죠. 아까 중국 네. 그 위안화 국조였지만 그 나라 통화가 강세가 되는 게 그 나라의 그렇습니다.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예. 건데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근데 어쨌든 중국은 이번에 저렇게 막 그 위안화 끌어내림으로써 체면 다국이었어요 지금. 체면 다국이었지만 지금 얘기가 이제 우리 한국경제신문의 논설에도 잘 지적했어요. G2에서 이제 중국이 지원을 되는 건데 그걸 네. 중국의 아까 순회 이름 기억 안 나는데 미국 방문해가지고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우리가 대국 국위는 아직 이르다. 그래서 원래 도광양해 하다가 대국 국위를 갔는데 다시 중국은 신도광양해를 간다 얘기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나올 정도로 중국 경제가 내부적으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 제가 한 가지 그 비슷한 비유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고성장을 해오다가 80년대 후반에 문제가 되었고 결국은 97년 위기가 왔거든요. 그것도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30년 동안 고도성장 결과 일어난 문제인데 예. 중국이 그런 병을 앓고 있나요? 그 당시 우리가 기회가 80년대 후반에 엄청난 산업 합리화 정책이라고 그래서 과잉 투자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만일에 이번에 위안화 절하에도 불구하고 국제 수출상이 살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경착륙으로 갈 가능성. 저거는 중국의 엄청난 블랙홀이고요. 예. 그것이 굉장한 충격을 한국에 가져다 줄 가능성. 만일에 중국이 경착륙 쪽으로 간다면 경착륙으로 간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시점 네. 또는 경착륙으로 가는 시점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앞으로 한 2년 정도. 그렇습니다. 2, 3년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저렇게 보면은 중국이 이제 이번에 위안화를 체면 무시하고 3일 연속 예. 오늘까지는 절하를 하는 건 굉장히 속병이 들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엔 내년까지도 절하를 시켜가지고 예컨대 달러당 7.0까지 가도 회복이 안 되면은 수출이 증가해서 과잉 투자 문제가 해소 안 되면은 당장 금융 부실이 오고 재정 부실이 오기 때문에 아마도 2016, 17년 정도에는 경착륙 가능성이 커지고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한 가지는
94년도에 예. 중국이 83년도에 개방했지만 성장률이 안 좋았어요. 예. 그러다 94년도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달러당 4위안에서 8위안으로 대폭적인 절하를 합니다. 예. 그때부터 중국 경제가 회복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파 때문에 95년도에 위안화도 평가 절하를 하고 95년도에 미국은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위안화의 대폭적인 평가 절하 94년, 그다음에 95년에 미국 금리 인상과 초엔저, 예. 그리고 그 여파로 97년도에 아시아 위기가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 이번에도 너무 시나리오가 똑같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다가오고 있고 위안화 평가 절하가 되고 있고 일본은 계속 돈을 풀어서 초연지를 가져갔는데 아시아 지역들은 외환 보유액이 넉넉하지 않은 나라들은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오히려 올릴 수밖에 없는 참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면서 아시아 지역이 위기의 소용돌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참 굶느냐 부도를 내느냐 아닌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예. 포인트가 1997년도도 대선이 있었는데 우리가, 선거가 있다면 예. 경제를 걸어둘 예. 여지가 없는 2017년도 대선이 있는데 중국 경제 2017년 경착륙 우려, 그다음에 2017년 대선, 그다음에 미국 금리 인상과 초연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2016년 17년은 일종의 데자뷰입니다. 소용돌이에 예. 옛날 일의 리바이벌이 같은 구조 속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가능성. 예. 컨티니언시 플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